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알맞은 내용은 쓰시오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층수가 몇 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한다. 이거 그대로요. 11층 이상의 층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한다. 11층입니다. 이번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거 발신기 있죠. 발신기와 똑같습니다. 발신기 몇 미터요? 0.8m 이상 1.5m 이하잖아요. 발신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당해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 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면 배치합니까? 발신기는 몇 미터예요? 발신기는 25m. 그런데 비상 콘센트는 2배입니다. 50m가 됩니다. 50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3번 하나의 전용회를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할 것? 하나의 전용회를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번 볼게요. 5번. 비상 콘센트에 풀박스 등 방청 도장한 것으로 두께 몇 미리의 철판으로 할 것인가? 우리 셀룰라 덕트에서 뭐 1.2, 1.4, 1.6 있었죠. 그런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입니다. 셀룰라 덕트의 가장 큰 거. 그리고 절연 저항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몇 볼트의 절연 저항계로 하는가? 보통 우리가 그 저압에서 절연 저항 측정할 때 500볼트로, 기본은 500볼트 있잖아요. 500볼트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고 그 절연 저항 값은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7번 절연 내력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 전격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는 몇 볼트의 실효 전압을 절연 내력을 시험을 할 때는 1000V의 실효 전압을 사용하고요. 전격 전압이 150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에 얼마 곱하기 2를 합니다. 2를 곱해서 1000을 더해요. 실효값을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V 이하면은 1000V로 한다는 건데, 만약에 200V면 어떻게 되느냐? 150V 초과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합니다. 200 곱하기 2에다가 1000을 더합니다. 1000을 더해서 얼마? 1400V로 시험을 하고 1분 이상 견뎌야 한다. 우리 1분은 뭐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을 한다. 8번 단상교류 몇 볼트인 것으로 그 공급 용량은 몇 킬로 이상인 것으로 한다. 우리 보통 단상교류 몇 볼트요? 단상교류는 220볼트잖아요.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은 또 빈칸에 적절하게 쓰여집니다.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도등 설비에 대한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입니다. 건축적인 설비나 소방 설비에서 유도등 설비 등 화재 등 비상시에 사람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피난구의 표시 또는 방향을 지시하는 조명 설비로 설치에 따라서 유도등 어디에 설치해요? 일단 극장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피난구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극장 바닥에 통로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객석에 설치합니다. 피난구 통로, 객석. 그래서 극장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피통객이요. 피통객. 그래서 피통객을 보통 외우시고, 아니면 객통피. 객통피.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통영. 경상남도 통영은 피조개가 맛나다. 네, 맛있다. 객관적으로 통영은 피조개가 맛있다. 그래서 객통피, 유도등 설치 장소 3가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설비는 건축물에 필수적이면 사람의 안전 및 환경 또는 다른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안전관리 설비 중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 5가지.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거의 정전이 되면 안 되는 설비 생각해 주시면 되죠. 비상전원이 왜 필요하다? 정전이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비상조명, 소화전 설비, 제연 설비, 연기죠.
자동화 설비와 의료용 기기 등은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글자만 딱, 그 앞 글자만 딱 따도 돼요. 소비의 자재. 소비의 자재. 그러니까 과소비를 너무 했다. 그래서 소비를 자제하자 해서 앞 글자 따면 소비의 자재. 해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 5가지. 비상이요. 과소비라서 비상이다. 그래서 비상이다. 소비의 자재.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압전기설비에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 선정과 공사에 관한 내용의 일부다. 관련한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입니다. 배전설비 관통부의 밀봉인데요.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종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통과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에 건축구조 각 부지의 교전의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해야 되는데 관련 제목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 얼마 이하인 전선간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팅 시스템 단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 밀폐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전선관 금속관, 가유전선관, 합성수지관,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덕팅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 모든 배선 공사에서 710mm 이하고요. 710mm 이하고 다음 아래와 같은 경우면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밀폐해야 되는데 710 있고 아래이고 아래 같은 경우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일반 보호등급 모에 관한 KSC IC 60529 외곽의 방지 보수 및 방수 보호 등급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리고 관통하는 건축구조체에 의한 분리된 구역의 하나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얼마에 관한 KSC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호등급입니다. 보호등급이 뭐냐? IP 이렇게 시죠. IP고요. 여기서 I가 인그레스고요. P는 프로텍터. 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IP 등급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P 등급이 방진 등급이 있습니다. 방진이 0에서 6등급이고 방수가 0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IP 33입니다. 33면 방진 3, 방수 3이에요. 그러니까 방진 3이라는 것은 공구, 가는 전선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거. 그 다음에 방수 3 정도 되면은 분무되는 물 있죠. 분무되는 물로부터 보호되는 정도. 그래서 IP33 등급에 관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IP33 그리고 710제곱밀리미터. 이 KC 규정에서 이렇게 추가되어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